예, 동시호가 구간 보겠습니다. 지금 장 마감 2분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양쪽 지수가요, 오늘 장에서 혼조 양상으로 반발 미증시도 좀 혼조세였는데 오늘 우리 증시도 양시장의 흐름이 다소 엇갈린 채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코스피 지수입니다. 상승이 막판까지 유지가 되네요. 어제 좀 후반에 수급적인 후폭풍이 있었는데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0.34% 정도 오르면서 2330포인트, 여기에서 거래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어제 6포인트 정도 밀렸는데 오늘 장 10포인트 정도의 되돌리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유가증권 시장 주봉상으로는 지금 약간 마이너스로 나오네요. 마이너스 0.8% 정도 밀린 걸로 주간 기준으로는 이렇게 마감될 예정입니다. 코스닥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마이너스입니다. 오늘 장 0.52% 마이너스권으로 집계됩니다. 762.13포인트 기록하면서 대형 IT 쪽, IT가 관심을 받으니까 그 밖에 종목군들은 다소 그늘이 드리워지면서 오늘 장 약한데요. 그래서 760선대 초반에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종목별로의 흐름도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워낙에 또 대형주들이 오랜만에 움직여주는 모습이 단연 돋보이는 흐름이었는데요. 후반까지도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쪽으로 강한 상승 움직임, 삼성전자가 동시효과 구간인데 허수겠죠? 4% 정도 지금 플러스로 잡히는데요. 6만 원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20초 남아가지고 어떻게 될지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막판에 슈팅이 좀 대단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락하는 종목 대형주 가운데서는 SK 바이오사이언스 단기에 급등을 했었는데요. 현재는 8% 정도의 하락으로 7월 15일 금요일장 국내 증시 마감됐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또 여러 가지 재료가 워낙에 좀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뭐니 해도 환율에 좀 많이 눈길이 가셨을 거예요. 원달러 환율이 또 이례적인 흐름, 또 하루에 10원 이상, 게다가 또 장 초반부터 이렇게 큰 폭의 상승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많은 투자자들을 다소 좀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주들의 강세 흐름, 게다가 외국인들 전체적으로 오늘 거래소에서는 그렇게 많이 매수가 유입되지는 않았습니다. 1,600억 정도인데요. 업종별로 봤을 때 전기전자 섹터에만 거의 4천억 원에 육박하는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IT 사고 나머지 업종을 좀 팔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텐데요. 오늘 장에 대한 분석은 또 증권사에서 나오는 내용들, 장마치고 나오는 뉴스들 점검해 보시고요. 주변국 증시 흐름 보겠습니다. 주변국 흐름도 상당히 엇갈렸습니다. 일본 먼저 보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225 지수 오늘 장에서의 종가 확인해 보시면은요, 다소 좀 잠잠하게 흘러간 가운데 강보합권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0.54%의 상승으로 26,788.47엔에 거래 마쳤고요. 일본 증시도 패턴이 비슷합니다. 우리 증시와 마찬가지로 9시, 10시 구간대 좀 헤매는가 싶더니 이후에 11시 때 되면서 상승으로 가닥이 뚜렷하게 잡혔고요. 이후에는 밋밋하게 장중 고점 부근에서 흘러가는 흐름, 그래서 오늘 장 0.54% 오름세로 거래 마쳤습니다. 그리고 관심을 받았던 쪽 아시아 증시 내에서는 중국 증시입니다. 중국에서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나왔는데요. 일단 GDP는 별로 안 좋았습니다. 2분기 GDP 성장률이 0.4%에 그치면서 예상치보다 좀 하회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 마이너스권, 중국 증시 마이너스권 움직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3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이 됐거든요. 그리고 GDP는 별로 안 좋았고 여러 가지 지표들이 또 다른 곳을 가리키면서 오늘 중국 증시 오전에 상승 하락 오가다가 오후장에 뚜렷하게 지금 아래쪽으로 방향이 잡히면서 상해종합이 1.02% 하락입니다. 3,248.77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천 쪽도 마이너스권 0.7% 정도의 약세 흐름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에서는 환율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환율이 다시금 13년 내 최고치를 쓰는 모습이고요. 오늘 장에서는 계속해서 꾸준히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갭상승 출발하고 그 이후에도 고점을 높이는 환율의 움직임에서 다소 좀 공포를 느끼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환율이 이렇게 오르는 걸 본 적이 거의 뭐 10몇 년 만인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기 이후에는 코로나 때도 이렇게까지 안 올랐었거든요. 오늘 마감이 14원이나 오르네요. 게다가 어제 금리 인상도 발표가 됐고 뭐 특별하게
어떤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14원이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장 1,326원 1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재차 13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밴드 상단 확실하게 좀 뚫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요, 오늘 국내 증시 어떻게 마감되는지 보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옵니다. 네, 환율 쇼크로 장중 2,300선도 무너졌던 코스피. 하지만 뒷심을 조금 붙이면서 상승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아쉽게 좀 밀리면서 거래를 마친 금요일장입니다. 자, 그러면 금요일장 마감 시황 지금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하루 만에 다시 상승으로 거래를 마친 코스피였습니다. 분봉통에서 장중의 움직임 좀 보실까요? 10시 구간 들어서는 2293포인트까지 좀 많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2300선도 이탈하면서 상당한 우려감을 낳았죠. 환율 쇼크 이 부담감이 상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뒤로는 낙폭을 다행히 좀 빠르게 줄여가는 흐름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후 들어서는 2430포인트 이 부근에서 횡보하는 흐름을 계속 보여주다가 결국 장중 고점 가까운 구간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죠. 오늘 종가 정확히 2330포인트였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기관이 여전히 오늘 강하게 팔았고요. 이런 가운데 오늘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수를 받쳐줬습니다. 특히 반도체 쪽으로 상당히 많이 샀는데, 자, 보시다시피 기관에서 2,600억 원 정도 매도가 더 많은 모습이 뚜렷하게 확인됐고요. 외국인은 반대로 2,600억 원 이상 매수세가 붙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개인이 또 팔았죠. 개인은 200억 원 정도 매도 우위가 기록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업종별 등락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하락한 업종이 뚜렷하게 또 많았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등락률 하위 순으로 먼저 체크를 해보시죠. 가장 크게 내렸던 업종은 운수창고입니다. 2.29%, 이쪽이 2%가 넘게 하락하는 흐름이었는데, 이 항공주 역시 좀 안 좋고요. 거기다가 해운주들까지도 오늘 부진하면서 오늘 가장 크게 밀렸던 업종이 바로 이 운수창고입니다. 2.29% 뚝 떨어지는 모습 확인됐고요. 자, 그리고 통신업종, 그리고 요즘에 통신과 보험 이런 쪽이 괜찮게 보였는데 오늘은 좀 밀렸습니다. 통신이 1.75% 밀렸고요. 보험까지도 1%가 넘게 뚜렷하게 떨어졌죠. 자, 그리고 화학주들 보면 화학업종 보시면 화학업종이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 이렇게 덩치 큰 종목들뿐만 아니라 이 화장품 쪽에서 반등 하루 만에 다시 밀리면서 충격을 좀 크게 받았습니다. 화학업종 1.73% 내리는 모습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건설업종도 1.6% 이렇게 뚜렷하게 밀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로 등락률 상위 순으로도 체크를 해보시죠. 가장 크게 올랐던 업종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단연 전기전자죠. 3.16% 이쪽 3%가 넘는 급등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오늘 반도체 투톱 쪽으로 워낙에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업종이 유난히 큰 폭의 상승이 기록이 됐고요. 자, 그리고 섬유의복도 오늘 1.63% 뚜렷하게 올리면서 강한 모습 연출이 됐습니다. 제조업도 오늘 1.2% 상당히 좋은 모습이 연출이 됐고요. 이 밖에 운송 장비가 0.2% 올랐지만 아주 상승폭이 강하지는 않았고, 그 뒤를 이어서 철강 금속 업종 이쪽은 오히려 조금 밀리는 모습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자, 다음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반도체부터 먼저 확인해 보시죠. 대만 TSMC의 깜짝 실적에 따라서 좀 일어서는 반도체 종목들 투자 심리가 이제 되살아나나 싶은 흐름이었죠. 삼성전자는 게다가 업계 최고 속도인 GDDR6의 D램을 개발했다, 이런 소식까지 덧붙였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모두 다 매수세가 아주 강하게 붙었죠. 자, 보시다시피 삼성전자 쪽에서 4%가 넘게 상승 탄력이 붙었습니다. 6만 원까지 회복이 되는 모습 확인이 됐고요. 급등세 기록이 됐죠. 자, 게다가 SK하이닉스는 더 크게 올랐습니다. 무려 5%대 급등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자, 보시면 종가상으로 98,700원, 다시금 10만 원대로 근접하는 흐름이 오늘장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렇게 반도체 투톱이 이끄는 하루였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어서 2차전지로 가보시죠. 이쪽에서는 삼성 SDI 2분기 사상 최대 실적 전망으로 2차전지 쪽에서는 배터리 쪽에 홀로 강세가 나왔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삼성 SDI 전장 대비 1% 넘게 상승하면서 54만 8천 원에서 거래에 마쳤습니다. 자, 그런데 다만 LG에너지솔루션과 LG화학 쪽에서는 큰 폭의 상승이 나타나지 못하는 모습. LG에너지솔루션은 장중에 파란불 계속했다가 동시호가 구간 지나면서 그래도 상승으로 좀 돌렸습니다. 0.1% 소폭 상승하면서 정확히 40만 원대 턱걸이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그 모회사인 LG화학은 오늘장
부진했죠. 3% 넘게 밀렸습니다. 51만 2천 원에서 거래를 마치는 흐름 확인이 됐고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바이오 종목들 보시면 최근 흐름이 좀 강했던 제약바이오 두 종목이 어제와 오늘은 숨을 고르는 흐름이었죠. 자, 보시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97% 밀렸습니다. 1% 가까이 내리면서 81만 7천 원. 자, 그리고 아래쪽에 셀트리온도 1% 이쪽은 더 넘게 하락이었죠. 셀트리온이 1.3% 내리면서 18만 6,500원에서 거래를 마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인터넷주들 보시죠. 인터넷주들은 나란히 하락이었습니다. 네이버부터 보시면 1% 내림세 확인되면서 23만 1,000원의 종가 확인됐고요. 자, 그리고 카카오도 2.7% 이쪽 더 낙폭이 컸습니다. 크게 내리면서 7만 원 위태로운 구간이었죠. 7만 100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로 넘어가 보시죠. 자, 오늘 뭐 큰 활약상은 나오지는 않았고, 자, 그래도 일제히 오름세로 거래를 마치는 흐름이었죠. 현대차가 0.5%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기아 0.38% 오름세 79,100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아래쪽에 현대모비스의 경우에도 오늘 빨간불이 들어오는 모습이었는데, 종가상으로 보시면 보합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21만 1,500원에 거래 마쳤죠. 자, 그리고 삼성물산 보실까요? 삼성물산 보시면 오늘장에서 움직임 없었습니다. 보합 수준에서 11만 3천 원에 거래 마치게 됐고, 아래쪽에 철강 대장주인 포스코홀딩스 이쪽은 오늘 좀 올랐죠? 0.4% 오름세로 22만 4천 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특징주 보시죠. 거래소의 특징주로 은행주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리 인상 시기면 은행주들이 좋아야 할 텐데 지금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은행주들의 흐름이 좋지가 않습니다. 일단 금리가 예상보다 너무 빠르게 오른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서 오히려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 그러니까 예대 마진 악화 우려 이런 점들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게다가 당장 또 지난밤에 나왔던 JP모건의 실적 악화의 영향도 바로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은행주들 보시면 낙폭이 아주 깊지는 않는데 이 줄줄이 신저가 강진의 기록이 됐습니다. 종가 상황 확인해 보시죠. 자, 보시다시피 KB금융, 신한지주부터 하나금융지주, 기업은행과 BNK 금융지주, JB금융지주 제가 쭉 읽어드렸는데 이 종목들이 모조리 신저가가 기록이 됐습니다. 낙폭은 한 1에서 2% 정도 낙폭이 아주 깊게 나오진 않았지만 이렇게 줄줄이 신저가 강진이 기록됐다는 점, 은행주들이 아주 약한 모습 오늘장 확인이 됐고요. 자, 거기에 또 이 밖에 우리금융지주라든지 DGB금융지주, 카카오뱅크까지 신저가를 기록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쪽도 2에서 3%대 오늘 은행주들은 줄줄이 낙폭을 보여주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시죠. 자, 코스닥 보시면 이쪽은 사흘 만에 하락 마감하게 됐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분봉통에서 장중에 움직임 보시죠. 코스닥 역시 10시쯤에 754포인트 저점을 만들어 줬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로 낙폭을 꽤 줄였습니다만 결국 상승으로 돌리지는 못한 채 오늘 종가를 확인하게 됐죠. 오늘 종가상으로 762포인트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도 보시죠. 수급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 오늘도 역시나 매도가 더 많았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외국인 쪽에서는 1,200억 원 이상 매도 우위 확인됐고요. 기관에서 700억 원 이상 여기도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만이 또 사들이는 형국 보시면 개인 쪽에서는 2천억 원 가까이 순매수가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시죠. 제약바이오부터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형제들이 나란히 좀 내렸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1% 내림세 7만 500원에서 거래 마쳤고요. 셀트리온 제약 1.28% 내렸습니다. 7만 7,200원이 오늘장 종가였고, 가운데 HLB 보실까요? 자, 이쪽은 오늘 소폭 상승 정도에 그쳤습니다. 큰 움직임이 없었죠. 0.59% 이쪽 그래도 빨간불 들어오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아래쪽에 알테오젠도 마찬가지죠. 0.3% 소폭 상승으로 6만 5천 원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 확인이 됐고요. 자, 그리고 요새 강했던 진단키트주 시젤이 하루 만에 다시 또 내려왔습니다. 자, 보시면 시젤은 전장 대비 1% 내림세로 46,400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2차전지 보시면 에코프로 BM부터 먼저 좀 보시죠. 에코프로 BM은 무상증자 물량 추가 상장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사이즈 커지면서 오늘 위쪽으로 올라왔죠. 자, 그렇지만 이쪽 실적 피크아웃 우려에 따라서 주가 자체가 좀 약했습니다. 전장 대비 4.7% 뚜렷하게 내렸죠. 11만 1,500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LNF도 오늘장 하락이 연출이 됐습니다. LNF 보시면 LNF는 2.5% 내림세 20만 7,500원
900원에 거래 마쳤고 아래쪽에 전해질 종목인 천보까지도 1%대 내림세로 22만 2,9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일제히 약세 확인이 됐고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게임주들 보시면 게임주들 요 며칠 좀 좋더니 오늘은 차익 실현이 또렷이 나왔죠. 카카오 게임즈부터 먼저 좀 보겠습니다. 자, 카카오 게임즈는 2분기 실적 컨센서스 하회 전망에 따라서 충격이 좀 나름 있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는 4%가 넘게 빠졌고요. 49,400원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펄어비스도 1.3% 내림세 51,800원이 종가 확인이 됐고 아래쪽에 위메이드도 보시면 위메이드도 같이 내렸죠. 2.76% 내렸습니다. 정확히 6만 원에서 턱걸이하면서 거래를 마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미디어 콘텐츠 쪽 보시면 CJ ENM부터 보시죠. 이쪽 오늘 오름세 확인이 되다가 동시호가 구간 지나면서 좀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99,500원에 오늘 종가 나타났고요. 자,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이 꽤 밀리는 하루였습니다. 이쪽은 낙폭이 좀 더 컸죠. 3.7% 내려가면서 72,8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강세 속에 리노공업이 다시 위로 올라왔습니다. 자, 보시면 리노공업은 3% 넘게 올랐죠. 12만 9,600원에 오늘장 종가가 확인됐습니다. 자, 이번에 특징주 보겠습니다. 코로나 관련주부터 먼저 보시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여전히 4만 명에 육박하는 흐름입니다. 거기다가 변이 공포가 또다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BA5 변이도 아직 사실 적응이 잘 안 됐죠. 자, 그런데 여기에 또 새 변이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최악의 변이라고 하죠. 일명 켄타우로스가 국내에 상륙했다는 소식입니다. 첫 확진자가 확인이 됐다는 점이 연일 보도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자, 코로나 백신이나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이런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강했습니다. 거래소와 관련된 종목들 몇 종목 먼저 보시죠. 일동제약 요즘에 강세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동제약이 오늘장에서도 급등세 기록되면서 47,000원대까지 기록이 됐고요. 일도 홀딩스도 오늘장 7% 넘게 강했습니다. 이 밖에 타이레놀로 워낙 유명하죠. 부강약품의 경우에도 오늘 주가 급등세 타면서 10% 이상 오르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워낙 강한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제넨셀 관련된 종목들이죠. 세종 메디칼부터 상한가 기록됐습니다. 한국파마와 골드퍼스픽 같이 모두 다 급등세 기록하면서 강세 나타났고요. 이 밖에 메지온 13% 크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제넨바이오 15%대 급등세, 그리고 셀루메드 거의 20% 가까이 크게 올리는 모습 확인이 됐죠. 자, 이 밖에도 캐몬, 국전약품, 현대바이오 같은 종목들이 백신과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일제히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보시면 OTT 관련주들 보시죠. CJ ENM과 KT가 각자의 OTT 서비스인 티빙과 그리고 KT 시즌의 흡수 합병을 결정했습니다. 최근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흥행에 따라서 콘텐츠에 이 OTT 관련주들 관심이 더 몰리고 있는 흐름인데 이 관련주들 종가 상황 확인해 보시죠. 자, 막상 당사자인 CJ ENM과 KT가 종가가 그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소폭 오히려 약세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OTT 셋톱박스 관련주죠. 알로이스가 주가가 급등세였습니다. 알로이스는 거의 20% 가까이 올리면서 2,000원대 위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지니뮤직 가겠는데 다름 아니라 지니뮤직의 대주주가 KT 스튜디오 진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쪽도 부각되면서 5% 이상 강세였지만 음봉입니다. 시가 대비 좀 빠지는 모습이었고요. 자, 그리고 이 밖에 콘텐츠 관련해서는 바른손과 쇼박스가 오늘까지 그래도 오름세가 지속이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